2022년 6월 27일 오후 9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6월 27일인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하고 그 김건희 여사님하고 아마 그 나토 그 회의 관계로 오늘 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아마 그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인가? 스페인에 가신 것 같아요. 그 뭐 김건희 여사는 아마 그 일정이 주로 이제 관광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내일이 28일인데 아마 이명박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셔가지고 아마 놓을 것 같아요.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권성동이하고 저게 장제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명박 개통이니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되면 사면 복권을 될 건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 그 내일이 28일이니까 8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약 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막 그 전에 좀 이제 놓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출국할 때 그 아마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는 거기 이제 출국할 때 못 갔는 모이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 월요일은 제가 막 보통 때 비해서 2배로 딱 바쁩니다. 그러니까 막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막 일을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비까지 오고 또 회사에 이제 그 아주 뭐 특수한 또 어떤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오늘 했어요. 그런 작업을 할 때쯤 되면은 정말 그 사표를 쓸까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한 달에 한 몇 번 있는데 오늘 그 작업에다가 비도 오고 일도 많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늘궁에 갔다 왔는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거기 이제 백궁소원석 소원석이 있는 곳을 갔는데 정말 그 소원석을 손으로 진짜 만지면서 소원을 좀 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막 이제 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40명은 안 되고 한 35명 정도 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내하러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다 이제 가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제 이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이 있더라고. 아이고 상당히 미안해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이것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외울 것이 많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제 구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성령을 이제 전에는
순번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말을 하고 했는데, 총재님께서 얼마 전에 거기 순번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제 맨 처음이 이제 절제가 맨 처음이고 아래는 내가 절제라는 말 대신에 자제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잘못됐더라고. 그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기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첫 번째고, 이제 절제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 자체가 온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격한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절제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마음이 온유해진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온유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보면은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 이제 화를 이렇게 화를 함부로 막 낸다, 이런 것도 자기를 절제를 못하니까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런 절제를 못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어제 하늘군 강의에서 총재님께서 뭐 종교와 초종교와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도 옆에 있어서 내보고 물었으면 나도 답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숙님한테 물으니까 뭐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고, 초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참 대단하시대요. 그렇게 간단하게 딱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고, 정말 마음이 와닿아요. 그리고 어제는 가르침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맨 밑에 단계가 이제 속인이고, 그는 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이고, 대인이고, 그 소인, 대인 이외가 이제 현인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사람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은 이제 7가지의 이제 어떤 감정을 초극한 사람, 이제 쉽게 말해 절제를 한 사람이라. 7가지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 희노애락 애오욕, 그렇죠. 희노애락 애오욕 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말이야, 화를 내고 또 좋아하고 즐겁고, 희노애락 애 사랑하고, 오 미워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 벗어난 사람이 현인이다, 그렇게 하죠. 희노애락 애오욕,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인 후에는 이제 철인의 단계가 있는데, 철인의 단계는 이제 8가지의 그것을 초극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의, 정심, 이제 경물치지, 수신제가, 지국평천, 이 4가지의 단계를 초극한 사람이 이제 철인의 단계를 이제 철인이다 그러지. 그다음 현인, 철인 위에가 이제 도인이다 말이야. 도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9가지를 이제 벗어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9가지 같으면은 이제 첫째가 이제 시사명이지. 맨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밝게 보는 거 시사명. 그 다음에 청사총, 은사충, 이제 색사온, 행사공, 모사경. 그 다음에 이제 의사문, 이제 그리고 이제 덕사의 분산한, 요 이제 9가지를 구사를 완전히 이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성인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희노애락 애욕구를 7가지, 그 다음에
7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성의 정신, 경물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 8가지, 그 다음에 그 구사 9가지를 합하면은 7, 8, 9를 합하면은 24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개를 딱 이렇게 졸업한 사람, 요 사람이 성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처음 가르친 거거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사는 늘 우리 애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만날 때마다 사람은 그 구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는 실제 그 사자소학이라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성인의 단계를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현인 도인의 경제, 도인들이 이제 그 9가지를 실현하면 도인이 되는데,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봐.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시사명, 청사총, 은사충, 말을 할 때는 항상 충성스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요즘 그렇게 말을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한 정당의 대표인데도 말을 좀 들어보면은 좀 고급 언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대선 때는 자기를 국민의힘당의 대표를 이제 위에서 쪽쪽 빨아먹었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여당의 대표로서 좀 고급스러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은사충이 안 됐다고 봐야 되지. 말을 할 때는 항상 충성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은사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사원이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가려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아니고 색은 여자를 의미하는. 또 총영께서 돈을 또 의미하신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여성에게는 항상 잘해줘야 되고, 어떤 여자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사공, 일을 할 때는 항상 공경스럽게 하고, 행사경인가? 그렇지.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경건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공경스러운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물을 대하든지 간에 공경스러운 그런 자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덕사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생길 인데 이것이 의로운가, 이걸 봐야 되거든. 그게 이제 간디가 말하고자 하면은 이제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하고도 딱 연관이 되는 말이라고. 지금 정치인들이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딱 새기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덕사의, 이게 내한테 이로움이 된다는 것은 의로움을 봐야 된다거든. 이로움이 된다는 것은 돈이 생긴다든지 또는 성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성진하게 되면 봉급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그건데, 그렇게 할진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의로운 행위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의롭지 못한 것 같으면 절대 하면 안 되지. 덕사의, 이걸 정말 노력 없는 경제,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하고 같은 거라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문, 어머니 있을 때는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난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생길 때는 그걸 표출해버리면은 그냥 그 뒤에 이제 다가올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안 되고, 너는 참아야 되는 거지. 분사난. 그래서 그 분사난을 생각하면은 벌이 한번 딱 쏘고 나면은, 사람한테 쏘고 나면은 그 벌은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분노를 표출해 버리면은 참 그 벌이 그 자기의 그 말침 한번 쏘고 죽듯이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절단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 자, 그런 거 볼 때에 정말 그 절제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절제하는 것이. 그 절제하는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온유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돌멩이가 뾰족뾰족한데 이제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물결 속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그 냇가에 있는 그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이제 그 물결 따라 떠내려가면서 많이 시달리게 되면은 동글동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거친 성격이 말이에요. 많이 참고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온유해진다 말이에요. 온유해지게 되면은 온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충성스럽게 된다 이 말이지. 행위를 이제 충과 성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그 선한 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행을 하게 되고, 선한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자비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 자비, 불쌍하게 모든 사람들을 자비스럽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단계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인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를 다 하니까. 이해를 다 하니까. 자비, 이제 자비, 양선, 자비, 인내.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단계가 이제 인내를 계속 하게 되면은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화평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희락이고, 희락의 단계가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알랑도 있고, 얼굴로서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해주고, 말로서는 이제 즐겁게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위에서부터, 절제부터 사랑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랑부터 이제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차를 타면 부산에서 대구, 대전, 서울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은 절제, 온유, 충성, 양선, 자비, 인내, 그 다음에 화평, 희락, 사랑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어제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내가 이제 구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양선 우단계 그게 이제 충성인데, 충성하고 온유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실수를 한 거지. 그 9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2가지가 생각 안 났으니까. 절제 밑에 이제 온유, 그 밑에 이제 충성,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양선인데, 그 중간에 절제하고 양선 그 사이에 온유와 충성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못해서 참 미안케 생각해. 좀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총재님 말,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달러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달러. 그리고 이 달러를 우리가 이제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간단한데, 1,000원은 지금 1,000원보다 더 되잖아요. 그런데 1,00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할진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냐? 그냥 100달러 같으면 10만 원이고, 그다음 1,000달러 같으면은 이제 100만 원이고, 10,000달러 같으면은 이제 100만 원이죠. 10,000달러 같으면, 아니, 1,000달러가 100만 원이고, 10,000달러가 1,000만 원이지.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 같으면은 거기 1억이 되고, 100만 달러 같으면은 10억이 되고, 1000만 달러 같으면은 이제 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달러 같으면은 1000억이 되고, 10억 달러 같으면 1조가 되고, 그럼 이제 100억 달러 같으면 10조가 되고, 그 1000억 달러 같으면은 이제 그 100조가 되죠. 그 위에 단계가 이제 1조 달러 같으면은 이제 1000조가 되고, 그 다음에 10조 달러가 1경이 되는 건데, 이제 총재님께서 그 일본 후쿠시마 그 앞에 있는 그 바다가 이제 오염됐었을 때에 오염이 됐는데, 그 세슘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100조 원을 받게 된다고. 100조 원을 받는데, 그것을 100조 원을 달러로 말하면은 1000달러로 비교할까, 달러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얼마 정도 되느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10억 달러가 1조고, 10억 달러가 1조고, 그리고 100억 달러가 10조고, 1000억 달러가 100조라고. 그러니까 1000억 달러로 봐야 돼.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를 받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 그걸 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00조 원을 받게 되는데, 100조 원은 달러로 말하면 1000억 달러인데, 그게 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유, 나는 막 항상 설명이 길어서 이제 뭐 그거는 뭐 과거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나는 저기 뭐냐고 뭐 알려고 하는 그 의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그 올라오는 동영상이 수십 개, 100개 정도 되거든요. 100개. 내가 볼만한 그런 동영상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00개 다 못 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이따 또 잠도 자야 되잖아요. 잠은 어느 정도는 자야 내일 또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워낙 봐야 될 것이 많아서 참 진짜 뭐 딴 욕심은 잘 없는데, 알고 싶어 하는 욕심은 엄청 많아요. 이 끝이 없어, 끝이. 뭐를 그래 알고 싶은 게 많은지. 내 전에 이야기는 여러 번 하는데, 그 신성일 선생님께서, 이분은 워낙 연기에 이제 이렇게 몰두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아픈 가운데서도 연기 공부를 계속했다고 그러더라고. 죽음에 임박해서도 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노력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듯이 나는 그 알고 싶은 게 그래 많다고. 알고 싶은 게. 오늘은 내가 변희재 이야기는 지금 이제 내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김성기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모르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나는 뭐 축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만은 그래도 손흥민이가 축구 선수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렇듯이 변희재 씨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이제 하는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깊게 가지고, 뭐 누구 말로 슈퍼챗 돈도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그 변희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분이 실시간 방송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샛별과 같기도 하고, 정치권에 지금 현재 그 핵으로 지금 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노영희 변호사라고 아침으로 내가 그 토마토 뉴스, 그건 내가 엄청 바쁜데 아침으로는 진짜 그 김어준의 그 TBS 서울교통방송의 김어준 그 방송도 볼만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 다음에 CBS의 그 김현정 씨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이제 대담을 잘해요. 잘하는데 그것도 내가 못 본다고, 바빠서 못 봐요. 못 보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 마치고 나면은 김성애의 이제 그 김성애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방송도 내가 바빠서 못 봐요. 그 다음에 정규재 씨 하는 방송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 볼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그 뉴스 토마토 노영희 변호사는 내가 꼭 본다고요. 꼭 봐요. 그런데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 작년 그 총재님께서 행주 산성에서 이제 그 출정식을 했다고. 출정식을 하셨을 때에 하고 난 다음에 노영희 씨가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그 방송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노영희 변호사가 그 방송 개설한 지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 그 방송에 가서 기운을 넣어줬는지는 넣어주셨겠죠. 그래서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그게. 하여튼 그 노영희 변호사 그 방송은 내가 꼭 보는데 이분이 아주 그 우리나라 정치판을 예리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일반 하나의 이제 정치인으로 이래 보는 거죠. 일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보듯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그 노영희 씨 월요일 아침 프로에 변희재 씨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워낙 이 변희재 씨가 이제 그 던져주는 그 멘트가 말이 충격을 주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말을 하니까 불렀던 거예요. 부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참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영희 씨가 말을 그 엄청 빠르게 막 핵심만 팍팍팍팍 묻거든요. 그냥 그 김인정 씨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 김인정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래도 날고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장 한 사람 박지원 씨라든지 국무총리 한 사람 한교안도 있고 김종인 박사도 그렇고 이준석이도 있고 우상호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다라는 사람은 다 김현정 방송에 한 번씩 다 나가서 대담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날고 기겠느냐고 물어보는데 핵심을 팍팍팍팍 찌른다고 웃으면서 살살살 웃으면서도 핵심을 팍팍팍 찌르는데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노영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20분 동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는데 변희재 씨가 그 답변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내가 들었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낮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안 되고 퇴근하면서 쭉 보니까 5시부터 6시 사이에 변희재 씨가 이제 내 하는 미디어 워치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공화당에 이제 조원진이가 좀 이렇게 원래 그 정치계를 은퇴를 한 데 했다가 다시 설거머니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박근혜를 이렇게 앞세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딸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서 후원을 많이 해줬는가 봐요.
근데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근혜를 좀 배신을 했는가 봐요. 배신을 하고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어떤 조직이 좀 민주적으로 되지 않고 좀 독선적으로 또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안에서도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기운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카트를 시키는가 봐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6시부터 한 7시까지인가 약 1시간 정도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듣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노영인 씨가 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오늘 변희재 씨 이야기를 오늘 몇 시간 들었느냐고. 아침에 20분, 5시부터 6시 사이에 1시간, 6시부터 7시 사이에 또 1시간. 그리고 이제 또 오정TV를 또 봤다고. 오정TV를 보니까, 오정TV는 뭐냐니까, 이거는, 오정TV에도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 40분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여성 두 분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애정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변희재 씨는 이제, 변희재 씨하고 언제 결혼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귀담아 볼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보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변희재 씨가 놓은 방송을 거의 다 봤다고.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봤지. 그리고 아직 하나 덜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KBS 방송에 이제 라디오에 거친 녀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요걸 내 방송 마치고 또 볼 예정인데, 그만큼 그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그 방송에 자주 나오고, 나도 이분을 아주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지금 변희재 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오늘 그 오정TV에 나와가지고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이, 그 오늘 거니까 뭐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오정TV 해가지고 그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 한 20분 좀 지나서 보니까 타로점이 있어요. 타로점. 카드를 쭉 내가지고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보니까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어내는데 딱 이제 그게 맡겨 놓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나는 변희재 씨도 이렇게, 변희재 씨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나 지금 현재 뭐 오늘 스페인에 간 윤석열이나 자기 부인 그 김건희 여사님이나, 그리고 매불쇼에 고정 출연으로 노는 이재홍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그 이명박 대통령 옆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재호 씨. 이런 분, 매불쇼 그 담당자 최우기하고 정영진이, 또 그 정치 천재 정봉주, 또 최진봉 교수인가,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김용민 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리는 것이,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안목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안목이에요. 우리 집 뒷산에 보면은 여기 구덕산이에요. 구덕산. 여기서 걸어서 구덕산 정상까지 가면은, 걸어서 살살 가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요. 쉬엄쉬엄 가면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는 저 바다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지금 내 앉아있는 좌석에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이 좌석에서 쭉 내려가면은 뭐 자전거로 한 10분, 한 15분 가면은 자갈치니까, 남포동.
둘이서 걸어가던 남포동의 밤거리 이제는 떠나야 하는 슬픔의 이한 밤. 남포동 여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 남포동에 한 15분 정도 가요. 남포동인데 남포동이면 바다가 보이잖아. 그런데 이 앉아서는 안 보인다고. 이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조금 올라가 보면은 바다가 보여요. 바다만 보이나 저 부산 전역이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안 그래요? 구둑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거하고 말이야. 또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것도 엄청 크게 보여요. 비행기 작년에는 많이 탔는데 좀 타보면은 진짜 뭐 환하게 보이잖아요. 날씨 좋은 날 이런 내려다 보면은 진짜 많이 보여요. 근데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위에 그 우주선 타고 내려다 보라고. 그거는 지구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부산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렇듯이 누가 가장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느냐,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때가 뭐냐 하면은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구천으로 들어가는 이때단 말이에요. 이때에 사이비 종교가가 많이 나와요. 사이비 종교가 신천지에 누구, 뭐 강정산에 누구, 그 문선명이 그 이만희 뭐 강정산을 업은 그런 단체도 많다고. 그 조철재라든지 박한경이 또 누구 있어요. 사이비 종교가도 그 급이 있다고. ABCD 급이 있다고. 그 천공 같은 경우는 아주 핫발이야. 천공은 아주 핫발. 천공 지금 그 윤석열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그 멘토 천공은 사이비라도 그 사이비 교주들 모인 자리에 가면은 그건 아주 쓰레기밖에 안 돼요. 뭐 이 말 듣고 명예훼손 고소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래요. 천공은 그 레벨이 있다고. 레벨을 중에도 사이비라도 그 레벨이 있다고.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자기 사이클이 맞으니까 그런 데 간다고 그 말이야. 일반 정치 평론가들도 천공하면은 이제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거든. 저런 말을 듣고 그 끄떡거리나 유승민이가 그렇게 하잖아. 유승민이가 전에 그 경선할 때 말이지. 아이고 저런 사람을 멘토로 삼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데 뭐 그런 말도 하고 이러는데 했었지 경선할 때. 그리고 이제 정봉주 씨는 뭐 하는 말이 있잖아. 저 사람이 천공이면 나는 만공이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가들도 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다고. 있는데 정말 내가 왜 선천우천하면서 사이비 종교가를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은 사이비 종교가들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근데 선천에서 끝나고 후천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완전 새로운 천지를 연단 말이야. 그걸 이름하여 또 신천지 하니까 또 이만희가 생각나네. 그 신천지라 말이야. 그 새하늘 새땅 말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 대동세계, 용화세계, 새하늘 새땅, 사람으로 가장 살기 좋은 세상 지상 성경 세계를 이제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는데 그분은 허경영 신인 허경영 총재님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천사 어린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 원래
윤석열이가 내려옵니까? 한번 천사 테스트 해보면 좋겠는데 나는 안 해볼지 모르겠는데 천사 테스트 잘한 사람은 잘하더라고. 천사님 원래 2022년에 정권이 바뀝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 베니제 씨가 이 사람이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한다고 겁이 없어요. 딱 모습을 보니까 천지에서 분명히 한 가지 기운을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방송사를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싶다. 자 그렇게 하고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여기는 완전히 뭐 썩은 언론이니까 이런 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좀 있으면 들어가게 된다고. 무적의 도사가 말이야. 무적의 도사 김윤환 님인데 이분은 워낙 이제 앞서가는 방송을 하니까 내가 좀 잘 안 듣는데 뭐 7월 4일날 뭐 또 뭐 D-Day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하도 그분이 D-Day가 그 많이 틀렸으니까 100번도 넘게 틀렸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은 좀 신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한번 또 흥미삼아 또 7월 4일날 여하튼 근데 베니에 씨가 가만 보니까 한 가지 기운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금년 12월 달까지 갈 것도 없고 10월 달 되면은 이제 내리앉혀버린다 이 말이야. 윤석열이를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독자 수는 적응이 좋다고. 1000명 되면 큰일 난다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구독한 사람들은 취소해 주세요. 아침에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KBS를 잠깐 보니까 오늘 아침 6시 40분에 KBS 보니까 지금 거기 나라 이름을 내가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딱 볼 때는 기억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국민들이 나오더라고. 거리로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단 말이에요. 봉급은 수업이 돼 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봉급이 깎이는 거와 같잖아. 안 그래요? 휘발유 값이 말이에요. 지금 뭐 1,300원, 1,500원 하다가 2,000원, 뭐 2,500원, 3,000원까지도 간다는 데가 있다는데. 그래 되면은 옛날에는 10만원 넣어가지고 100km를 갔으면은 지금 10만원 넣으면 50km까지 못 간다 이 말이야. 거기 봉급이 줄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막 거리로 놓더라고. 놓는데 그런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게 되고 영국에서도 놓더라고. 거리로 뛰쳐놓는다는 데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어제 아래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했고 이번 주 토요일은 없고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그 광주에서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도 하고 부산하면 내가 한번 가보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말로는 지금 이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제 7월 달에 나와요. 뭐냐면은 그 태블릿이 최서원, 최순실이 것이다. 이래가지고 최순실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이게 국정농단으로 구속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재판 결과가 끝났으니까 최순실이가 이제 그 재판 그럼 내 거니까 이제 내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태블릿 PC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걸 보면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는 사유가 뭐냐니까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구속에 깜빵에 이제 구속돼 있는 것은 이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국정농단을 한 건데 김한규인가? 근데 원래 이제 이름이 청와대
그 직원 김한균가 그래요. 그 사람이. 김한수 건데 최서원 거라고 이제 거짓으로 해가지고 구속시켰다고. 그러니까 최서원은 이름이 자꾸 바꿔놓으니까 헷갈리네. 김명신이하고 김건희하고 이름이 원래 같은데 바꿔놓으니까 김건희라고 하는데 원래 김명신이죠. 최순실이가 최서원으로 바꿔놓으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최서원 씨는 그럼 태별 씨를 달라. 내 거니까, 내 거라고 했으니까 달라. 그러니까 그건 못 준다. 왜? 니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니게 하면은 내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도망을 간대요. 도망을 가는 거야. 이거 뭐 말이 막히니까, 이러면 이래서 막히고 저러면 저래 막히니까. 이런 것이 이제 7월달에 해봐야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선거 때마다 1번 아니면 2번만 찍어서 그렇지. 그것도 있고 이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나온다고. 오늘 영국에서도 나왔고, 지금 저 파키스탄인가 저 여러 곳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막 튀나와요. 프랑스도 그렇잖아. 프랑스도 그렇게 그 사람들도 데모 많이 해요. 그렇듯이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데모 하러 안 노나? 논단 말이야. 경기가 엄청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변희재 씨 말로는 8월달, 9월달 가면서 80만, 100만 명이 이제 국방부 용산을 에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아주 한결처럼 하는데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어떤 하나의 기운을 받아야 그런 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그 기운을 받은 그 사람이라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나도 한 가지 기운이 있잖아. 일극을 받았지. 그 뭐 변희재 씨보다는 엄청 그보다 몇 억만 배 강한 나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지. 나는 이제 그는 종교, 초종교, 총교와 초종교를 논해봐라. 이제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거고, 초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로서 내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 인류상 이 지구에 한번 왔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구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지. 그런 것은 다 고현봉 목사님 그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내가 그런 정신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내한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고,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큰 기운을 내가 뭐 아주 어렸을 때 받은 거고, 한평생 그걸 가져오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변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늘로부터 어떤 큰 기운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거는 뭐냐니까 윤석열을 내려앉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이 사람은 태어났고, 그것을 지금 원래 실행을 한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타로점을 보는데 타로점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야 지금. 오늘 그거 한번 보세요. 오정TV 보면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는 거다. 그래 되면은 뭐냐고. 지금 정치판이 어떻게 엮여지 가든지 간에 결국 가서는 이번에는 반전을 통해서 반드시 고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다 말이야. 되기는 되는데 5년 10년 뭐 5년 뒤가 아니고 원래 될 수가 있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22일 날 서울대학교 그게 호암교수회관 그 무궁화홀에 가서 그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강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니까 아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박사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초대를 한 거 아니겠느냐고. 그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그 최고의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박사들이 인정한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하다시피 그 진나라가 무너뜨릴 때 제일 첫 단추를 연 사람이 진성하고 오광이듯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앉히는 첫 번째 단추를 여는 사람이 베네제 씨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을 이제 겪어서 그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7월 4일 날 뭐 그런 것이 뭐 무지개 도사는 하도 이제 그게 뭐 이때까지 그 산사템이 터진다 이 이야기를 몇백 번 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사템이 안 터졌잖아. 그렇듯이 이분이 좀 너무 앞서가요. 이분도 영어도 잘하고 뭐 일본말도 잘하고 우리나라 고대사도 환하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측했는데 그게 많이 틀린 게 많으니까 좀 흥미삼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페이퍼 이제 뭐 메모를 보면서 뭐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어떤 말을 하세요, 이제 그걸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더라고. 그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이제 가짜 바이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미 군부에서 이제 국민들 보고 깨달아라.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이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위대한 침묵을 29일부터 방영한다고. 내가 아마 보러 갈 생각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극장에서 하는지는 아직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내가 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이제 그 미국에서도 사살 깨어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뭐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이제 거의 압승이 되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이든을 탄핵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 대통령이겠지만은 정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미국 인구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3분의 1이 죽어요. 미국 인구가 3억 같으면은 1억 명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형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터뜨려 버리면은 미국이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뉴욕 같은 데 소형 핵폭탄이 하나 터져버리면 그건 뭐 엉망진창 돼버리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조용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오고 바이든이 이제 취임한 것으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극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일론 마스크가 미국의 언론을 이제 바로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바로 그 공정 보도를 하게 되고, 미국의 언론 그 주류 언론들이 다 썩었거든요. 완전 썩은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썩었다기보다는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일망타진되면은 그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조중동이 없어져 버린다고. 없어지게 되면은 완전 새로운 방송이 되고, 이래 되면은 공정방송을 하게 되면은 4.15 부정선거 이것도 드러나게 되고, 또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상적으로 TV 토론에 나오게 되고, 그래 되면 4.15 총선 부정, 그리고 3.9 대선의 부정, 표가 도둑질 당했고 말이지,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냥 그대로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될 때 국민들이 야, 이분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
그 내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이주일 씨가 말이지 한평생 그 고생 하다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내가 뭔가 한번 보내주기만 하면 대한민국을 까무러치게 할 거다 이랬는데 정말 전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우리 집 바로 옆집 그 식당이 있는데 요 옆에 식당에 그 아저씨가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내보다 한 80 좀 넘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분이 내 아래 그 프레카드를 얼마 전에 내 프레카드를 여기 자주 걸잖아요. 여기 총재님 그 프레카드를 자주 거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허경영 그분 진짜 대단하더라고 말이지. 글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놀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강의하는 것을 자기가 밤새도록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 듣는데 그 강의하는 내용이 자기 까무러쳤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국민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고 이제 기타 뭐 세수 문제가 또 정리가 되든지 그러가면 100조 원을 달러로 말하면은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0억 원만 해도 많은데 1000억 달러를 받게 된다고. 100조 원을 받게 되면은 뭐 하늘구 같은 건 금방 지어버리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빨리 짓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 단 한 구자라도 올린 사람이 천재 공덕을 쌓는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이제 그때는 뭐 많이 감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또 하늘궁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지만은 하여튼 변희재 씨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금년 10월 달에 이제 끌어 당길 수가 있다. 자신만만해요. 용산 국방부 그 일대에 뭐 용화대를 하나? 용화대? 그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그 부근을 100만 명이 에워싸가지고 내려온나 과암 질러버리면은 그냥 아주 강한 사람 앞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 강자 앞에 약자 앞에 강하지 강자 앞에서는 약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는 끌어내리겠다는 데도 확실한 것은 자기 그 힘이 넘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변희재 씨가 좀 그래 되기를 좀 바라기도 하고 그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 기록을 남겨봤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변희재 씨에게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고 이분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옵니다. 그만.